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그 차, 바로 픽업 트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모델 쉐보레 콜로라도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픽업 트럭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최근 캠핑을 다니면서 픽업 트럭 하나 있으면 꽤 편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콜로라도를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픽업 트럭의 매력은 도로에 상관없이 달릴 수 있는 답답함 없는 주행 능력과 캠핑을 갈 때 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점까지 많은 매력이 있었는데, 그럼 콜로라도가 어떤 매력과 실용성을 가진 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콜로라도의 기본 가격은 G7-1 트림 기준으로 7,279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G7-1 X 에디션인데 여기에 170만원이 추가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에는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LED 블랙 보타이, 머플러 팁,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 도어 스커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또 테크놀로지 팩, 언더바디 카메라 옵션이 285만원 추가됐고요. 썬루프를 제외한 거의 풀옵션 상태라 총 7,734만원입니다. 솔직히 이 가격 꽤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이전 세대 콜로라도가 4,739만원에 판매되었던 걸 생각하면 풀체인지가 되었다 해도 무려 3천만원 가까이 오른 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옵션이 늘어났다고 해도 6천만원대에서 유지됐더라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콜로라도의 디자인을 보면 2세대 모델은 곡선을 활용한 유려한 라인이 돋보였던 반면 이번 3세대는 직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더 세련되고 남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근육질의 몸매를 보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들죠.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이라면 유려한 곡선보다는 이렇게 직선적인 라인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닛의 파워돔은 굵은 직선으로 양옆에 뚜렷하게 솟아 있어 전투적인 인상을 주면서도 픽업 트럭 특유의 강인한 디자인을 잘 살려주고 있죠. 주간 주행등은 심플하게 U자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라이트는 LED로 구성되어 오토 하이빔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만 미국 차량들은 교통법규 때문에 어댑티브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방향 지시등은 전구 방식이라 흔히 말하는 호박등으로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스포티한 감성을 전달하며 가운데 쉐보레 엠블럼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야간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릴 끝에는 G7-1 배지가 자리 잡고 있어 감성적인 요소도 충분히 만족시켜주고요. 여기에 엔진 흡기를 돕는 에어 인테이크 형상까지 추가되어 픽업 트럭에 강렬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범퍼 하단부는 다크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 양옆에는 빨간색 고리가 포인트를 주면서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콜로라도는 크루캡 숏박스 구성을 보여주고 짧은 오버행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큰 휠하우스는 최대 35인치 휠까지 장착 가능해서 오프로드 주행 성능도 기대되죠. 운전석 도어에는 콜로라도 배지가, 트렁크 끝에는 G7-1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G7-1 X 에디션의 경우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높은 전고를 자랑하는 픽업 트럭임에도 승하차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체 색상과 다른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만 수동 접이식이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또 미국 교통법상 운전석은 협각, 조수석은 광각 미러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까지 이걸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윈도우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되어 사이드 미러와 통일감을 줬고 도어 손잡이는 일반적인 디자인이며 잠금 버튼은 앞좌석에만 제공됩니다. 후면 디자인은 픽업 트럭 특유의 실용성에 맞춰져 있어 디자인적인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후미등은 LED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범퍼 하단부에는 발을 올릴 수 있는 홈이 있어서 실용성이 더해졌고 트레일러 연결홈과 브레이크 등 작동을 위한 전력 연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트레일러 무게에 따라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조절 기능까지 있어 별도의 튜닝 없어도 트레일러 견인에 최적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조수석 후륜 바퀴 뒤에 있는데 살짝 지바겐이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멋지긴 하지만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인도로 흘러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휠은 255, 55, 20인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콜로라도의 라이트와 소리 그리고 야간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실내 디자인은 픽업 트럭 중에서도 상당히 세련된 편입니다. 제트 엔진을 영상시키는 손풍구 디자인과 실내 곳곳에 들어간 빨간색 스티치가 포인트로 적용되었고 공조기와 주행모드 다이얼, 기계식 기어가 배치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운전 중 필요한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된 점이 돋보이죠. 콜로라도의 실내 구성은 11인치 LCD 계기판, 11.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기계식 기어, 젯블랙 아드레날린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트림, 천연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차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5가지 테마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프로드 테마와 주행보조 기능 테마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평소에는 기본 테마가 적절한 정보와 시인성을 제공해 운전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계기판의 정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죠. 다만 계기판의 명암비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서 완벽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화면이 워낙 밝아 주간 운전 시에도 충분히 시인성이 확보됩니다. 11.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역시 계기판과 비슷하게 명암비가 뛰어나진 않지만 무난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 탑재되어 있지 않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테마 디자인은 세련되진 않지만 기능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한데요. 제어 센터에서는 주요 기능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라이트는 버튼이 아닌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가기 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상향등 조작은 여전히 방향 지지등 레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크기와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손에 잡히는 느낌도 만족스럽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 앞쪽 버튼을 통해 미디어 변경 시 라디오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왼쪽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버튼으로 미디어 변경이 가능하고 오른쪽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버튼으로는 오디오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패들 시프트 대신 미디어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는 셈이죠. 참고로 와이퍼 레버는 따로 없고 방향 지지등 레버에 흡수된 점도 콜로라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어는 기계식으로 작동되어 픽업 트럭 특유의 직관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기어를 잡았을 때 감촉도 무난해서 만족스러운데 수동 변속은 기어 상단에 있는 작은 버튼으로 할 수 있어 여전히 수동 변속은 쉐보레만의 디자인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실내 재질을 살펴보면 대부분 패브릭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더하고 내구성에 중점을 둬서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조기와 기능 버튼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사용된 부분은 관리가 약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지문이나 먼지가 쉽게 눈에 띄는 소재라서 자주 닦아줘야 할 필요가 있죠. 바닥 매트는 TPU 타입으로 오염에는 약하지만 청소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G7-1 X 패키지 덕분에 도어 스커프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잡았습니다.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따로 없는데요. 사실 픽업 트럭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기대하는 건 과한 욕심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7천만 원을 넘는 만큼 PDI에서 약간의 앰비언트 라이트나 최소한 푹등 정도는 추가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사이드 스텝에 조명이 없는 점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 외에 다리 받침대 위아래에 요추 받침대를 정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조수석은 수동으로만 조절할 수 있으며 앞뒤 이동과 시트 각도 조절 정도만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다소 단단한 편이라 아주 편안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시에도 크게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아 무난한 수준의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픽업 트럭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좋은 편이었는데 승차감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역시 천연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카 시트를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뒷좌석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유아의 다리가 앞좌석에 닿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수석을 거의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뒷좌석에 앉을 경우 머리 공간은 무난하지만 다리 공간은 약간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시트 각도가 상당히 세워져 있어 짧은 주행에는 괜찮지만 장시간 착석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창문은 100% 개방이 가능하고 후면 유리에도 작은 창이 있어 반려동물이 뒷좌석에 있을 때도 답답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뒷좌석은 시트 받침대를 들어 올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또한 센터 콘솔과 뒷좌석 팔걸이에는 컵홀더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포트도 잘 갖춰져 있는데 앞좌석에는 USB 포트와 12V C가잭이 있고 뒷좌석에는 220V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여러 기기 충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편의 사양은 꽤 많은 편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 하이빔,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무선 충전기,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보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 사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앞좌석은 다양한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뒷좌석에 선풍구가 마련되어 있어 단시간 이동 시에는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토 하이빔 성능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저번에 시승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E200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작동 환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이빔을 유지해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라이트 밝기 역시 우수합니다.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의 높이가 높아 하향등만으로도 대부분 상황에서 충분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상향등이 작동하면 야간 주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러나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기능이 없어 앞에 차량이 있을 때는 하이빔이 각각 조절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중지되는 점은 유럽 차량에 비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되어 있는데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없지만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작동하며 차간거리 유지도 무난하게 잘해줍니다. 이 덕분에 장거리 주행 시 페달에 의한 피로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지만 열릴 때는 매우 부드럽게 열려 손이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공간은 무려 1170리터로 상당히 넓은데요. 예를 들어 길이 130cm의 캐디백을 어느 방향으로 놓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캠핑을 주로 즐기는 분들이 이 차량을 많이 찾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7.2 사이즈의 에어 텐트와 10cm 작춘 매트 2개를 넣어도 많이 남는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건과 캐디백까지 수납해도 여전히 여유로운 공간이 남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생각보다 여유로워 차박 텐트가 있다면 아주 편하게 1박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트렁크 끝에 인치 단위의 자가 있어서 물건의 길이를 쉽게 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부분이 실용성을 높여주는데요. 트렁크 적재함 도어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작은 물건을 보관하기에 유용하고 도어 자체는 매우 튼튼해 약 40kg 이상도 거뜬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2 사이즈의 에어 텐트를 올려놨을 때도 문제없이 견디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캠핑을 다니다 보면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트렁크에는 최대 400W까지 지원하는 120V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프리볼트를 지원하는 전자기기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물건을 정리하거나 사용할 때를 대비해 카고 라이트도 설치되어 있어 어둠 속에서도 편리하게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트렁크의 활용성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트레일러를 연결하거나 오프로드를 자주 즐기는 픽업 트럭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각지대가 없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차량의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특히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도 매우 쉽게 할 수 있고 차량 하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카메라 화질도 중요한데 어두운 곳에서는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화질 자체는 상당히 우수해서 어라운드 뷰에 대해 불만을 가질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전체 화면으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은 물론 스마트폰 어플을 대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스 오디오는 7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피커 수만 놓고 보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음질 자체는 훌륭합니다. 기본적인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특히 저음이 강한 편이지만 중음과 고음도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입체감 같은 음향은 없지만 오히려 스피커 본연의 깔끔한 소리를 들려줘서 마치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또한 음량도 중간 정도로 설정해도 다른 차량에 비해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전달되어 스피커 출력 면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그럼 나머지 쉐보레 콜로라도의 데일리성이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서는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